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좀 하고 하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우선 프린트 한 장을 받아놓고,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영어 과목을 정리하는데, 근데 알겠지만은 영어 문제가 총 20문제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어휘 및 수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보통 한 3-4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및 영작 역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보통 요 파트가 이제 시험에서 한 10문제 정도의 비중을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때는 어휘 수거 문제가 3-4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올 때가 있고, 문법 문제가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본 시험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문법이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멘붕이 왔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쭉 정리하는 중간에 이 문법 파트에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수업을 여기다 많이 하고, 근데 문법을 이제 막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한 문제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건 순간 문제 풀면서 그제 예상치 않았던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보통 3-4문제가 되지만 더는 안 나와. 최근에 경향이 이게 더 나오는 경우는 드물더라고.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도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및 영작 문제가 3-4문제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문법 문제가 주는 데 비해서 여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도 어휘 수거 문제는 항상 요 문제 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는 문법 문항 수가 줄면서 특히 영작 문제 쪽으로 많이 살렸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영작이 사실은 문법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문법을 영작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독해 문제가 한 10문제 전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막 이렇게 틀 없이 막 움직였는데, 최근에 2-3년 사이에 요 틀이 생겼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 영어는 요 배열로 딱 하는 걸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 난이도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어휘 및 수거의 난이도는 우리가 책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 뭐, 그죠? 우리가 책으로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능 어휘냐, 복화 22,000이냐, 복화 33,000이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의 기준은 복화 22,000 정도 수준에서 내. 구급 시험에서. 그래서 복화 22,000 정도에서 해결이 되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휘가 정리된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뭘 더하면 돼? 기출 문제를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휘는 일단 요 범주 안에서의 정리, 이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문법은 문항수가 이렇게 줄면서 너무 세세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문법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그동안 계속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장 전체를 보는 문법을 참 많이 물어. 그러니까 특히 문장의 구조와 연관된 문법.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법 문제는 어느 쪽으로 쏠림이 많아? 동사 쪽의 표현을 참 많이 묻고 접속사적인 표현을 참 많이 물어. 그중에 관계대명사 포함이 되고 준동사.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문장의 구조와 연관돼 있고 해석에 연관돼 있는 문법을 많이 묻는다는 거, 그지? 그래서 옛날처럼 막 옛날 기출 문제 보면 막 이상 조그만 것만 묻는 문법들이 있잖아. 그런 건 죽여도 돼. 그런 문법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법은 난이도가 없잖아, 그지? 이제 성향만 이렇게 얘기할 뿐이고 생활용어 및 영작은 이건 난이도 없지 뭐, 그지? 이거는 이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측정은 어렵지만 역시 구조적인 걸 많이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생활용어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와. 생활용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극을 가는 게 뭐냐면 하나는 대화의 흐름을 보고 답을 찾는 문제는 다 맞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웬만해선 틀린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하나를 되게 어렵게 내는 생활용어가 있어. 저 표현이 저런 거였나? 뭐 이렇게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표현을 하나를 묻기 때문에 생활용어는 사실은 다 맞춰야 되는 파트거든. 그래서 좀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지? 그 생활용어는 어떤 상황별로 해서 쌤이 쭉 정리해 줄 때 깊게까지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생활용 이 중에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생활용어 같아. 그리고 독해는 기준을 두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수능 문제와 탭스 문제를 적절히 섞어서 내. 그래서 이제 공무원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아주 극을 가.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보면 이건 뭐 그지? 뭐 중학교 수준이네. 고등학교 뭐 1, 2학년 수준이네. 뭐 읽어도 답이 그냥 보이네. 이런 문제가 있고 말 자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되게 시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그 탭스 문제에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 싶다는 이제 이 독해에서 수능 문제 쪽에 배열을 많이 잡아주면 쉬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탭스 문제 쪽으로 독해 지문이 쏠림이 나타나면 그때는 영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그래. 근데 이쪽은 이 앞에 10문제는 사실은 적절히 내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딜레마에 겪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항상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시험 전체적인 느낌은 독해가 좌우하지, 여러분들, 그지? 사실은 어휘 문제 같은 거 어렵게 넣으면 다 같이 틀리니까, 그지? 근데 독해는 항상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먹고 들어가잖아. 지금 엊그저께 토요일날 경찰 시험도 봤지, 그지? 경찰 시험 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쌤 독해는 다 맞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독해 틀렸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독해는 다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탭스 문제 쪽에서 좀 어렵게 들어오면 한 두세 문제 틀리면 어떠니?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체감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문제 성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기출 문제는 독해는 의미 없어졌어. 기출 문제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나중에 공부하는데 결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안 돼, 독해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의 의미가 드는 거지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수능과 탭스 문제를 적절히 섞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가 딱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미 정확히 또 얘기해 줄게. 봐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스미 극단적인 경우를 가볼게. 스미 어차피 이 4개 파트 중에서 나는 문법이 자신 없어요. 문법 안 할 겁니다. 뭐 문법 찍죠. 뭐 3, 4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고 나머지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나는 어휘 수거를 체계적인 정리를 하기 힘들습니다. 그러면 뺄게요. 그치? 그럼 어느 한쪽을 이렇게 뺐을 때 전체적인 점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계산대로 안 돼. 그래서 문법 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추면 뭐 한 7, 80점 되겠네, 그치? 근데 항상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었던 독해에서 한두 문제 가잖아, 이게, 그치? 내가 아무리 어휘 정리를 잘해도 여기서 한두 문제 역시 틀린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공부를 요는 딱 결론을 내리자면 다 해.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기본은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파트를
다 열심히 해줘야 돼. 근데 이 4개 파트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수업은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쫙 정리해가지고 어휘 같은 경우에 프린트를 쭉 나눠주는 거야. 요번 주 암기 요거 해라. 그래서 어휘 프린트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 확인할 거야. 그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그래가지고 어휘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 이건 안 돼. 그러면 어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이 아니야. 이 부분이 다 수업이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는 영어 수업이 많은 이유가 이 파트를 다 정리해 주겠다는 의미 때문에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미 이 정리를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줄 거야, 여러분들. 근데 어휘는 언제 해주냐면은 우리 수업이 이제 월요일 날 오전 오후, 오늘 수업이 오전 오후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근데 오후가 어휘 수업으로 영어로 잡혀 있지, 그치?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어휘만 할 거야. 이거 자료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따 이제 어휘 수업 시간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자료가 나가면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해주면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할 거 없어. 스미 속가서 해줘야 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어때?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 책이 어휘 책이 뭐지? 세 권을 꼽으면 복화 바이블 많이 사더라. 또 경선식이라는 거 많이 사지 않나? 그 막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있잖아. 또 복화 22,000 많이 사. 그 세 권을 많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복화책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책을 적어도 3, 4만 원은 받아야 책이 제작이 되잖아. 그러면 책에 볼륨이 있어야 되잖아. 150페이지, 200페이지 갖고 3, 4만 원 못 받잖아. 뭐 이런 문제 돼. 그러면 3, 4만 원의 돈을 받으려니까 책의 볼륨이 6, 700페이지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쓸데없는 어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책의 양을 키워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쌤 책도 쌤 복화책이 있어. 그래서 쌤이 이제 복화책을 여러분한테 권하지 않는 이유가 왜 권하지 않냐면 그 책의 한 페이지에 쉽게 얘기해서 한 페이지에 단어 7개가 설명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중에 4개는 쓸데없는 단어야. 안 쓰는 단어야. 근데 쌤 왜 거기다 정리해 놨어? 책의 볼륨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단어는 3단어였는데 4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 7개 단어 중에서 4단어가 어느 게 필요 없는지 구분을 못 하잖아. 이거 누가 해줘야 돼? 스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스미 딱 프린트로 정리해 주는 이유가 이걸 정리한 어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복화책은 사지 말라는 게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 그래서 학원에서도 프린트 나가는 거 대신에 책이라도 여러분 정해서 하면은 그 책값도 학원에 이익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커.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 이유가 절대 복화책 사지 마. 응? 그 쌤이 이제 쭉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자료를 쭉 줄 테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걸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응? 딱 일주일 분량을 주니까. 응? 그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또 수업하면 또 일주일치 주니까 또 정리하고. 응? 그 복화에 대한 이야기는 복화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자,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고는 월요일 오전에 정리해, 문법 시간에. 근데 문법 시간에 수거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철자별로 쌤이 쭉 해주면서 역시 보충 자료가 나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줘. 그리고 수거는 항상 매번 얘기지만 알고 해야 돼, 알고. 좀 이따 수업 듣다 보면 알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암기하는 거 안 돼. 저 수거가 왜 저런 의미일까를 이해하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쟁력이 생겨. 근데 수거 정리는 이제 오전에 문법 시간에 오늘하고 수요일날 오전 기본서까지 정리하면서 보충이 나갈 겁니다. 교재 좀 잠깐 펴볼래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좀 잠깐 펴주냐면은 저기를 한번 펴봐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400
486페이지 좀 잠깐 펴볼까? 486페이지를 피면 거기 주요 수거 I 단어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치? 이렇게 철자별로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수거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풀 거고, 그런 이제 보충 자료가 나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거는 철자별로 이렇게 쭉 배워.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건 있어. 자, 잠깐 들어요. 근데 이게 영어가 이제 3개월로 한 바퀴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 그러면 다음 순환에서는 새로운 수거가 또 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는 그 이제 배울 때 기본적인 정리해 준 거 잘 따라하고 따라오고, 근데 추가적으로 해주는 건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면서 수거 정리를 그렇게 문제까지 싹 정리를 해줄 테니까 같이 이제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 좀 보자. 문법은 문법은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문법을 많이 걱정하잖아. 근데 문법은 스미 한마디로 딱 쉽게 얘기해 줄게. 쌤 수업 들으면 돼. 이거는 스미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이해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여기 이제 기존에 수업 듣던 친구들은 쌤 말을 이해할 거야, 그지? 이해 안 되는 거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쌤이 솎아주는 건 과감히 솎아. 필요 없다라는 건 딱딱 제껴버려. 그 대신 알아야 되는 거는 문제까지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문법은 이론만 정리해 100번 소용없어. 문제까지 같이 정리해야 돼. 자, 근데 문법은 좀 앞에 좀 볼까, 여러분들? 자, 그 앞에 보자. 어디를 잠깐 펴주시냐면은 교재의 469페이지를 좀 보자. 469페이지 보면 일치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근데 거기에 대한 이론 정리되어 있고 뒷장 넘겨봐봐. 471페이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렇게 이제 스크랩이 돼 있잖아, 그치? 뒷장 넘겨도 역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교재 문제만 가지고는 불충분해. 그래서 오늘 나간 프린트 좀 봐봐. 오늘 나간 프린트를 이렇게 보면 그게 수의 일치에 대한 문법 문제 보충 자료야. 그래서 문법은 철저하게 이론과 문제를 병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기억을 좀 잘해줘야 돼. 그래서 문항수를 충분히 늘려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의 일치가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 문제하고 프린트 문제까지 해결했잖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종합 문제를 풀고 갈 거야. 공부해가지고 와.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쫙 자료를 줄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개강날이라서 선생님이 10시 시작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부터는 9시 반까지 와야 돼. 그러면 9시 반까지 오면 본 수업이 10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 전에 30분 동안은 요 지금 오늘 공부한 거를 종합 문제를 줄 테니까 풀고 해설을 하고 10시부터 새롭게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해. 근데 저번 달까지는 그 10시 전까지 좀 문장 구조 분석 해줬잖아. 근데 이번 달에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고 문장 구조 분석 시간은 따로 형성을 시킬 거야. 그렇게 알고 9시 반까지 오면 돼. 그때는 공부한 거 가지고 와. 다 복습해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이 문제 딱 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스맥인 지금 그러면 10시 수업이 아니라 9시 반부터 영어는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때 그 전에 배웠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주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9시 반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근데 한 9시 45분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한 9시 50분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혼란스러움은 오히려 하려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져.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9시 반에 못 맞추면 들어오지 마. 수업 딱 본 수업 시작할 때까지 바깥에 기다렸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확하게 섬하고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것은 10분 시간 주고 20분 설명하고 딱 끝낼 거거든. 그러니까 9시 반에 못 맞춰 왔다. 그럼 이제 문을 잠그고 할 거야. 그러니까 딱 문을 잠그고 9시 반에 딱 맞춰서 진행시킬 테니까 뭐 사람이 중간에 일이 있거나 좀 늦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그날 수업 듣지 마. 바깥에 있다가 그 대신 자료는 줄게. 그러니까 자료를 줄 테니까 알아서 해결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는 그 자료 갖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지 마. 그 무슨 이거 다 몇 번 묻지 마. 근데 그거는 그래야 돼.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를 못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수업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9시 반입니다. 그리고 그 10분 딱 주면 그 전날 배웠던 거를 복습해서 테스트하고 20분 설명. 그리고 늦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문 딱 잠그고 시작을 할 테니까. 그리고 본 수업 10시 시작할 때 들어와. 그때 문 열어줄 테니까. 그럼 문제는 받아 와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해설을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제? 그래서 문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생활영어 및 영작은 생활영어 및 영작은 역시 상황별로 정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뒷장을 또 넘겨봐봐.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497페이지를 피면 스미 생활용어에서 뱅크앤머니해서 은행과 돈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여러분, 그치? 그 상황에 맞춘 생활용어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시 보충 자료 나가면서 같이 정리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 문제 정리해 줄 거고, 그리고 주요 표현 찝어 줄 거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요것도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정리해.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요일날 오전은 교재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어휘만 따로 빼고. 그리고 이제 독해는 수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독해 시간이 따로 돼 있지, 그치? 요건 독해 시간 때 이제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독해를 가지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있지? 들어? 이 독해는 무조건 수업 들어야 돼. 이건 스마트 독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던 독해로는 안 되고, 여러분 시험이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지?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 부족한 건 어느 과목에서 메꿀 수밖에 없네. 영어. 다른 과목은 시간 줄일 게 없어. 국사 문제 몇 분에 풀어야 돼? 10분 늦어. 국사 문제 20문제 몇 분에 풀어야 돼? 7분에서 8분 정도에서 끊어줘야 돼. 나도 이 연습해야 돼. 그리고 다른 선택 과목은 과목당 몇 분 이상 놓으면 안 돼. 얘네도 10분 이상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선택 과목은 전부 다 10분 내에서 다 끝내주고 들어가야 돼. 국어 몇 분 나야 돼? 20분에 못 풀어. 국어 지문 길어져서 여러분 읽기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떠니? 국어 20분에 절대 못 푸는 과목도 있어. 옛날처럼 단답형일 땐 풀었어. 근데 특히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엄두도 안 나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국어도 적어도 25분에서 30분을 놔줘야 돼. 그럼 영어 몇 분밖에 주어지는 시간이 없네. 30분 정도밖에 안 주어져. 근데 여러분 있잖아, 우리말 읽어도 영어 30분 돼. 근데 영어 문제를 풀면 30분은 진짜 짧은 시간이 돼.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이걸 먼저 풀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독해는 제일 마지막에 푼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풀다 보니까 독해가 항상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대부분 떨어진 학생들이 어떤 얘기하고 나오지?
선생님 영어 문제 3문제 4문제 찍었어요 독해. 그럼 100% 떨어진 거지. 영어 독해 3-4문제 찍어갖고는 그럼 합격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영어 독해를 가장 중요한 건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스님한테 배워야 돼. 시간만 널널 하면 리딩 스킬 같은 거 필요 없어. 일례로 하나의 지문을 줬어. 하나의 지문 뭐 30분 읽고 답 찾으래. 그럼 100번 읽어 저거. 100번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그죠? 풀면 되잖아. 근데 이딴 많은 지문 1분에 풀으래. 이건 여러분 정상 해석도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뭐 읽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입각해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독해 절대 빠지면 안 돼. 응? 새로운 학생들이 걱정이 돼서 왜 걱정이 되냐면 수요일날 우리 수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네. 오전에 영어, 저녁에 독해, 중간에 비잖아. 그지? 밥 먹으면 생각이 바뀌어. 그지? 그래서 이 시간을 공부 안 하고 집에 가. 집에 가서 잠깐 뭐 그지? 쉬었다 오지 뭐 그지? 와, 독해는 또 이렇게 독해 정도는 그지?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그지? 스스로 이렇게 잠깐만 합리화시켜 버리잖아. 그래서 독해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빠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어떠냐면 수요일날 오후에 시간이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나잖아, 그지? 근데 스미 봐서 거기다 이제 문장 구조 시간을 얹기 시작을 할 거야. 응? 아예 집에 못 가게. 아니면 뭐 스미 당분간 뭐 1, 2주 못 온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돼? 그냥 요 강의실이 그대로 비잖아. 이 강의실이 야간까지 그대로 다 비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공부하란 말이야. 독서실로 들어갈 사람 독서실 들어가서 공부하고. 응? 빠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해. 그지?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수요일날 저녁 시간 때 스부터 배우자. 응? 요건 또 어떻게 하는지 그때 가서 방법적인 것도 얘기해 줄게. 응? 됐나?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할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따라오면 돼. 응? 다른 거 절대 추가적인 거 하지 마. 응? 쌤 해준 것만. 쌤이 대떡 많이 해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준 것만 해도 버거울 거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첫 주는 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두 번째 주 지나가면 생각이 바뀔 거야. 응? 쌓이잖아 공부가, 그죠? 그래서 나중에 따라오기도 막 버거운 지경까지 가. 그러니까 해준 것만.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 이제 당부를 하자면 저기 여러분 있잖아. 이제 기존의 학생들도 스미기 잘 듣고 새로운 학생도 잘 들어봐. 공무원 시험은 토끼가 돼야 돼, 거북이가 돼야 돼? 어느 게 돼야 돼? 토끼 거북이 캐릭터 알지? 뭐가 돼야 돼? 거북이가 돼야 돼. 응? 토끼가 되면 안 돼. 토끼가 되는 시험은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건 토끼지.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중간 기말고사 막 처음부터 꾸준히 준비한 학생 있니 없니?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냐? 그치? 뭐 벌써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진짜 토끼지. 몇 주 정도부터 시작하지? 아니구나, 몇 주도 아니구나, 그치? 며칠부터 시작하니?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다 그러면 선생님 보통 4, 5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4, 5일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근데 4, 5일 이때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떠니 노트 정리 잘한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싹 뺏어다 그지? 복사 쫙 해가지고 거기다 독서실 가서 조금 더 살을 얹어서 그지? 모범답안만 나중에 누가 성적이 더 잘 나와? 백긴 내가 더 잘 나오지, 그지?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는 토끼 시험이지 뭐 저기 운전면허 시험도 토끼지. 이것도 뭐 사전에 뭐 공부할 게 뭐 있어, 그지? 근데 공무원 시험은 거북이 돼야 돼. 저기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스미 우리가 저번 주에 월말 모의고사를 봤잖아. 월말 모의고사를 봤는데 많은 학생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쫙 봤는데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점수가 있잖아. 아, 내가 이 정도는 나오겠지, 몇 점 정도는,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순간 대화하는 중간에 한 6, 70점은 기대한 것 같아, 느낌에. 평균은 6, 70점은 나오겠지 생각하고 시험을 봤나 봐.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그치? 근데 몇 점 나온 거야? 3, 40점 나왔지, 그치? 근데 개중에 좀 잘 나온 애들이 한 50점 정도 전후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그치? 근데 이거는 생각 잘못한 거지. 야, 한 몇 개월 정도 공부해서 6, 70점 나오면 합격 점수 나온 거야. 그럼 60점, 지금 60점이면 이거 합격 점수 나온 거야. 여기다 문제풀이 과정 갖추면서 좀 더 하면 7, 80점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합격한 거지, 뭘 그래? 그럼 몇 개월에서 이렇게 합격할 것 같으면 다 공무원이지, 그치? 그건 착각을 한 거지. 당연히 점수 안 나오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절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칼에 모든 걸 다 해야지, 이 마음은 안 돼. 어? 서둘지 마. 서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공부가 어떻게 돼? 듬성듬성이 돼.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 시간에 공부가 토끼처럼 이렇게 널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중에 그건 메꿀 방법이 없어. 장수하는 학생들이 그거야. 장수하는 학생들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줄까? 첫째가 뭐냐면 공부가 토끼치기로 돼.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스스로 판단을 해. 아,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야. 안 해. 봐도 건성으로 봐. 중요해. 열심히 봐. 근데 시험은 나중에 어떻게 나와? 다 골고루 나오지?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실패를 맛보는 거야. 이게 장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공부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합격할 생각으로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걸 잘 생각을 하고 꾸준히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스님이 그 얘기 하잖아. 공무원 시험의 가장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명석한 두뇌다, 암기력이다, 성실함이다. 성실함이야. 명석한 두뇌와 암기력은 원하지 않는 시험이야. 성실함. 오히려 암기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은 애들은 공무원 시험 안 돼. 여러분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나? 학원에 조금 이제 어린 친구를 엄마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쌤이 직접 해주니까 상담을 하는 중간에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 좀 건방져.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시험을 낯이 보는 거, 엄마가.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런 이제 쌤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왜 이럴까, 그지? 그래서 쌤이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 그래서 쌤은 좀 어렵다, 열심히 해야 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얘기는 항상 아니요, 우리 아들은 한 2달이나 3달이면 돼요. 근데 아들도 부정을 안 해. 그래서 이건 뭐지? 나중에 대해보니까 멘사 출신이더라고. 멘사가 뭔지 알지, 여러분들? 그치? IQ 지수가 일정 지수가 이렇게 높은 애들 모임이잖아. 근데 얘를 이제 공무원을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에 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부모님들은. 응?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얘들아. 뭐 내 자식이 그래도 난 믿을 것 같은데, 그치? 내 아들이 IQ가 160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얘가 몇 달 만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엄마의 생각하고 아들의 어떤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그 입장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치? 3년 했는데도 안 돼. 응? 그래서 3년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결국 군대 갔어. 그래서 내가 쌤 군대 가기 전에 쌤이 이제 상담을 좀 했어. 뭐냐면 야, 너 계속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군대 먼저 해결하자. 응? 그리고 나서 스미 봤을 때는 네가 공무원을 준비할 애 같지는 않다. 네 성향하고는 안 맞는 시험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와라. 이제 군대를 보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한테 한번 물어봤어. 야, 네가 왜 이 시험에 이렇게 오래 가냐? 스미도 이해가 안 된다, 그치? 근데 얘 답이 그거야. 쌤 다 알겠대. 스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는 거 다 알겠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그게 점수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명석하고 두뇌 어떤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공무원 문제가 뛰어난 뭐 어떤 뭐 이해력을 원하거나, 그치? 뛰어난 어떤 분석력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뭐니? 꾸준히 공부했던 꾸준한 그런 이야기들이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는 스님 생각 우리가 인정을 할 건 인정해 줘야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이치가 안 맞지 않니? 저기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스님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경우가 맞아 안 맞아? 그건 안 맞는 경우야. 내가 어떻게 이건희 회장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 물론 인간으로서는 같지만 능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돼, 얘들아. 근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스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근데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살면서 머리가 뛰어나고 이게 좋은 건지 성실함이 좋은지는 모르겠어. 각자 성공하는 게 다르니까, 그치? 근데 요는 공무원 시험에선 성실함이 요구돼. 아? 꾸준히 해, 꾸준히. 응? 그럼 어느 날 공무원 돼 있어. 고민도 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응? 그냥 내가 해야 될 위치에서 그냥 정확하게 꾸준히만 해. 그럼 어느 날 딱 눈 이렇게 고개 들어보면 얘들아 공무원이 돼 있는 거야.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하나가 뭔지 아니?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하고 내가 언제까지 공무원이 될 거야?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 그 사람이 하다 보면 만만해지거든. 막 서둘러지잖아. 그럼 공부가 날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매번 틀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자. 뭐냐면 여러분 스미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함을 보여서 꾸준히 준비했어. 합격했어. 여러분 알겠지만 공무원 정년 몇 년으로 또 늘었어? 65세로 늘렸잖아. 근데 여러분들 난저히 정년 퇴임할 때 몇 세 될 것 같아? 70세 이상으로 늘어. 70세 이상으로 늘 테니 봐봐. 에이스미 학원에 20년 있는 사람도 알지. 그러면 70세까지 공직 생활하면 앞으로 할 세월이 몇 년이니? 평균적으로 누구든 40년 전후 아니니? 40년의 공직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1, 2년 보내는 자체가 이게 아까울 건 없잖아. 그치? 그 충분히 대가가 주어지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절대 서둘지 말고 고개 들지 말고, 응? 내가 언제 돼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응? 그냥 이 마음으로 좋아. 어차피 내가 공직 가서 40년 이상 근무할 건데 좋아. 내가 알 건 알고 가자. 그치? 그 대신 내가 꾸준하게 공부하다 어느 날 고개 들어보면 공무원이 돼 있겠지. 그치? 이런 마음으로 임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더 빨리 가. 근데 자고로 그런 게 있어요. 막 서둘러서 언제 이렇게 된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공무원 학원의 경험이 많잖아. 한 5, 6년 이상이 되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니니, 그치? 우리 학원에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합격해서 나간 학생 숫자가 평균적으로 지금은 인원이 이렇게 적지만 얘들아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일반화 안 돼 있을 때 우리 학원 선생님 몇 명인 줄 알아? 1,500에서 2,000명이었어. 이런 반이 강의실에 어떠니? 막 대여섯 개가 운영이 됐었잖아. 우리 학원 사이즈가 노량진보다 더 커졌던 학원이 이제. 옆에 건물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6계층까지 썼던 학원 아니야? 밑에 식당까지 있었던 학원이 이제. 그런 큰 학원이었어요. 독서실만 해도 자리가 한 300석 이상이었던 학원이야. 그러면 지금은 왜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온라인이 활성화됐으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치? 이제 학원 규모가 지금 사이즈로 된 거야. 근데 이제 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합격 안 했던 학생들이 몇 명일까? 1,500, 2,000명 중에서 몇 명 붙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노량진 학생들이 못 붙어 인천 시험.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2009년까지는 노량진 학생들은 절대 인천 시험 못 붙어. 이유가 뭔 줄 알아? 인천 시험은 인천시에서 출제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탁 문제로 바뀌면서 전국 문제가 같아졌잖아. 근데 그 전에는 비수탁 문제는 각 지역별로 문제가 나왔어, 출제가. 그래서 인천시의 문제는 우리 학원 아니면 분석이 안 됐던 거야. 노량진에서 인천 보고 분석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 노량진은 어느 분석을 해야 돼? 서울시 대비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각 시도별로 학원들이 잘 됐어서 공무원 학원들이 날짜도 달랐고, 어?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 인천에서 뭐 4,500명, 6,700명 뽑는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몇 명일 것 같아? 한 4,500명 돼. 거의 7, 80%가 우리 학원생 출신이야. 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년 이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붙어 나간 학생들이 몇 명이니? 만여 명 이상이 넘어. 그러면 그 학생 수에서 스미 많은 경우를 받지 않냐는 거야. 근데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만여 명 되는 학생 중에서 빨리 붙는 학생, 늦게 붙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알겠어. 우선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성실한. 또 차이. 너무 시험에 대한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한다는 거야. 늦어져. 그게 얘들아 도움이 되지를 않아. 이게 나 요번까지만, 나 딱 1년만, 요번에 꼭 붙어야 돼. 아니야, 그런 거 다 빼.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 알지. 하루라도 빨리 여기 떠서 합격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치? 근데 스스로에게 그걸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자. 내가 해야 될 것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공무원 돼 있을 거야. 그치? 근데 하나 여러분 확실히 얘기해 주자면, 아직까지 우리 학원에서 내가 공무원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노력한 친구 중에 안 된 사람은 없어. 중간에 내가 포기해서 그만둔 사람을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직에 가는 건 의심할 거 없어. 선생님 말고는 100% 믿어도 돼. 그럼 다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단 전제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빨리 되란 얘기지. 그러니까 3, 4년 걸려서 되면 너무 출혈이 많잖아. 개인적인 희생이 너무 많잖니, 얘기지? 그러지 말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응?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만, 성실하게, 응? 수업 빠지지 말고. 그리고 수업 시간 절대 빠지면 안 돼. 하루에 주어진 시간 12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돼. 4시간 전후밖에 안 돼. 나머지 시간, 난 선생님 독서실 가면 나 12시간 공부해요. 딴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이 7, 8시간이잖아.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과학에서 이건 입증한 거잖아. 그 4시간 위에 8시간은 뭐 할 건데? 혼자에게 시간 주면 안 돼. 수업 들어. 반복해서 들어. 응? 듣고 혼자 할 시간에 열심히 해. 4시간에. 그래서 절대 본인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원 수업은 그런 의미를 부여해. 응? 그래서 설령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7, 8월 달에 국어 국사가 진도가 끝났지. 그 이제 9월 달에 첫 진도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일 국사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 되지. 그치?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들어. 아는 이야기라도 복습해, 복습. 암기해, 그 자리에서. 그 집에 가서 또 4시간 또 하란 말이야, 또. 그치? 그러면 2번 하잖아. 혼자 공부하면 한 번 뺏기 더 하겠어. 그치? 그래서 그렇게 시간 활용을 철저하게 좀 잘해.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 끝으로 이제 당부를 하자면, 빨리 붙어야 돼. 여기는 오래 있으면 좋은데 아니야. 빨리 붙고 빨리 합격하는데 방법은 성실하게, 절대 서툴지 말고. 그러면 지금 워낙 뭐 많이 이제 내년에 이거 나온 거 봤지? 얼마 나왔어? 내년 공무원 채용 인원 나왔잖아. 얼마 나왔어? 3만 명이 아니야. 5, 6만 명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전 국민의 공무원화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야, 이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5, 6만 명이면 얼마인 줄 알아? 느낌이 없지. 5, 6만 명이면 인구 분포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 얼마 떨어지는 거야? 국까지 한 뭐 2만 빼지 뭐. 4만을 시도별로 나누면 인천시에 얼마 떨어지는 거야? 인천시가 어차피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경기도 다음이 인천이잖아. 그죠? 부산 이미 능가했어. 그러면 최소한도 4만 명 중에 몇 명 배정은 될까? 상상이 안 되지. 최소한 몇 천 명은 배정되지 않겠냐? 그럼 몇 천 명 배정이면
지금 공무원 인천시 준비하는 학생이 몇 명이야? 이게 몇천 명이야. 인천시가 많지 않잖아. 공무원 준비하는. 여러분 알겠지만 교육행정지 일반행정 중복돼서 신청한 친구들이 인천시 이게 참 뭐가 문제냐면 요즘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공무원 숫자 늘지 않아.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딱 성향이 정해져 있어. 얘들아 다분히 보수적인 학생들. 네? 아니야 이건 선생님 20년 또 해보면 알잖아. 조금 뽑을 때도 항상 이 인원이 있어. 많이 뽑을 때도 이 인원이 있고. 네? 근데 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공무원은 응시하는 학생이 인천시에 몇 명이지? 많이 잡아야 몇 명이야? 6천 명 전후 아니야? 이게 전부야. 여기서 몇천 명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 졸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뭐 들어가서 봉급을 받든 못 받든 그제?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근데 그거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어서 이렇게 뽑으면 나중에 공직에 갔을 때 나 봉급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건 고민해보자. 지금은 일단 들어가자. 근데 이건 여러분 터무니없는 숫자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잘못했다는 게 이거 얘들아. 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의지 좋은데 이걸 알았어야지. 뭐냐면 그냥 안 늘려도 늘리게 돼 있어.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얘기가 나왔잖아. 정년 퇴임하는 사람이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새로 뽑는 게 3만 명이니까 6만 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알아봤으면 공무원을 그렇게 증원하겠다는 공약은 안 세웠겠지. 어차피 이건 자동방 늘어나는 거거든. 그때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 그냥 뭐 자동 한 2, 3만 명 퇴직해야 되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3, 4년 내에 다 그만둬야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부서가 500명 정원이잖아. 이 중에 150명이 그만둬야 된다는 거야. 이 각 부서별로 공통점이거든. 3분의 1가량이 그만둬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가량 그만두니까 어차피 그냥 자동 뽑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 살짝 숟갈만 얹으면 돼. 청년 실업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 채용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치? 그럼 어때? 많이 있잖아. 근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 안 늘어? 안 늘잖아. 그러면 현명하게 갔던 거지. 근데 이걸 무시해. 이걸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근데 이걸 난 밑에 사람들이 보고 안 할 리가 없는데, 그지? 거기다 덧붙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난 숫자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내년 기회 놓치면 안 되는. 내년은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좀 하자.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까지. 근데 오늘 좀 말이 길어졌네. 근데 처음에 수업 시작 진도 나갈 때는 처음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할 수는 없겠더라. 선생님 15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떠니? 이제 50분이 됐어. 에이 참말로. 쉬었다 할까? 이제 쉬었다 해야 될 거 같지 않니? 이런 이제 바로 수업 1시간 넘으면 다 기절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면 저 선생님하고 아주 쉬었다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자.